5분 글방. 오늘은 선생님이 무슨 글 써갖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루스 메싱이라는 건데, 그 룩스와 이제 맥싱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자신의 외모를 가능한 한 최고로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꾸는 행위를 뜻해요. 룩은 외모죠. 그리고 맥싱이에요. 맥싱은 맥스머라이징이죠. 네. 최대를 올린다라는 건데, 이제 단순히 잘 꾸미고 예뻐지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성형, 운동, 그 다음에 식단 조절, 피부과 시술, 스타일링, 그 다음에 사진 각도 연구까지 다 포함하는 되게 전폭적인 자기 외모와 개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 자신을 연예계에 데뷔시키는 듯한 노력이에요. 뭐 선생님도 생각할 때 민서가 아직 어리지만 민서에 그냥 전략적으로 외모에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연예인 데뷔 같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있으면 좋죠. 근데 이 룩스 매싱을 읽으면서 민서 무슨 생각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너무 심하게 가꾼다. 그 정도가 심하다. 이유가 뭐예요? 그 성형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사진 구도도 하고 막 아이돌 데뷔할 것도 아닌데. 일반 사람한테 너무 심하다. 그 좀 외모 강박증이나 신체 이형 장애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자기가 눈이 되게 큰데 작게 느껴진다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력에 따라 외모 격차도 되게 심해질 수 있죠. 가꾸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20대, 30대한테 되게 많이 퍼져가고 있고 10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SNS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SNS에 데뷔하는 연예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자기 증명 방식이라도 하는데 민서는 아직 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시각은 없어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자기 취향인데 뭐 그렇게 혹독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외모를 최대한으로 가꾸는 거에 대한 전략적인 행위 자체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 잘 알아야 가꾸잖아요. 네. 뭐 기본적인 운동, 패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망가지지 않는 한에서 외모를 최대치로 올리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아요? 자기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기 피부톤을 안다거나. 근데 선생님은 좀 거슬리는 부분은 뭐 이렇게 턱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뮤잉이라는 걸 한다고 해가지고 혀를 턱 안으로 넣고 그 상태에서 입을 다물면은 그게 턱선이 생긴대요. 뭐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턱선이 생긴다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거하고보다는 막 그 전용 망치잖아요. 얼굴 전용 망치로 얼굴 이렇게 두들기면은 얼굴이 순간적으로 되게 갸름해진다는데 그거는 너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잖아요. 거의 뭐 거식증처럼 아예 살을 빼려고 밥을 안 먹는 경우인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외모 중심 문화를 어쩔 수는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빠지게 돼가지고 건강까지 해치고 자기 자신을 되게 없애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점은 좀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나를 안다까지는 되게 멋있는 부분인데 그거 빼고 나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사회 속에 내가 없어지는 느낌? 이렇게 좀 이게 이제 룩스 매싱이라는 게 새로운 용어이기도 한데 10대나 20대, 30대까지 지금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외모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정말 사람들이 외모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민서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타인의 이유 때문에 내가 외모에 집착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기만 하진 않거든요. 우리도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는 건 어떤 면이냐면 마음이 허할 때 그래요.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줄 리가 없고 나도 남의 마음을 탐구하려는 생각이 없을 때 오히려 외모에 되게 몰두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딘가가 뭔가 차별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외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막
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막 얼굴도 알록달록하고 몸도 알록달록한 사람들은 아마 내면이 되게 텅 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면이 되게 가득 차면 거기서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우라를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그런 방법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바깥의 면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으로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외면에 신경을 쓰게 되고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뭔가 스트레스 좀 받으면 쇼핑 쪽으로 많이 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꾸미는 것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나의 이 공허함을 누군가한테 발견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리고 싶어서 뭔가 쇼핑을 하고 좀 다른 스타일의 화사한 느낌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옷들이 다 블랙이 많은데 그 블랙 말고 다른 옷을 좀 입어볼까 싶은 날은 굉장히 우울한 날이더라고요. 기분이 좀 울적하다. 이 울적함을 누구한테 들키거나 공유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외모에 더 집착한다.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의 자살 비율이 높아지기도 해요. 되게 병리적인 현상이죠. 민서는 그냥 연예인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순한 거 말고도 무슨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개인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사회를 외모지상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네,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은데 그 외형이나 뭐 그런 걸 너무 자주 보는 것 같다. 그렇죠. 너무 강박적인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되게 눈치를 보는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인적 자본이 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상품으로 인식하는 그런 면이 있죠. 되게 사소하게라도. 그래서 내가 뭐 끼리끼리 있는 진리라든가 뭐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나의 가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함께 어울리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겠어요. 겉모습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정이 이제 화장도 보정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러면 화장이나 보정한 자기 자신과 그 사람들의 그런 교류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여지는 나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분이 허해서 외모를 꾸밀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근데 그게 아예 외모를 꾸미는 것만으로도 내적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간이 또 무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반과 되게 외모로 설레고 그 다음에 내적인 걸로 반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그냥 외모에서만 설레고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인간은 너무 본능적이고 동물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적으로 반하면 출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외적인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30대까지의 그런 사랑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냥 외적인 거라고만 생각해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이 선생님은 약간 상품처럼 느껴지거든요. 자기의 외모적 가치로 그 정도 높은 상대 이성을 꼬셔서 그 상대와 뭐 사랑하고 연애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너무 상품화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모든 사랑의 면이 20대에서 다 끝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대, 50대는 그냥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좋아야 하거든요. 사랑이 여러 가지 면으로 변해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좋아야 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남녀 간의 그런 본능적인 사랑보다는. 이 책을 이런 짧은 글을 읽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선생님은 어떤 쪽에 속해요? 뭔가 이렇게 잔혹하게 해도 뭔가 이렇게 맞게 살 건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살 건가? 선생님 기본적으로 큰 틀로 룩스 매싱 자체는 좋아요. 좀 치열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느슨한 것보다는 자기 외모를 되게 최대치로 만드는 경험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 자기 진짜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평균 체중이거나 약간 저체중일 때 내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최고치를 한번 꾸며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표준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칼하고
바늘은 되지 않는다.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칼과 바늘과 식사는 거르지 않는다. 그럼 룩스 매싱 되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은 그 세 가지예요. 맛있는 거를 먹고 칼과 주사를 위험할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수정할게요. 위험할 정도로 되지 않는다. 아예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또 나이가 되면은 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수정할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위험할 정도로 막 선풍기 아줌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그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나 아니면 이제 아픈 거. 내 통각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는 룩스 매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한테 보정된 나를 남한테 보이기 위한 첫 시발점은 싫다. 그죠? 민서는요?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생긴 일일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두 개 다 있는 거죠. 민서 어느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사회적 압박. 사회적 압박으로. 모든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이 다 화장을 하니까 나도 화장을 해야지. 나만 안 하면 못생겨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이런 룩스 매싱을 하는 이유가 외모의 최대치를 이끌어내는 이유가 좀 내 얘기 좀 들어주라고도 되거든요. 내가 내 매력을 보여주고 싶어도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보면 한숨이 나오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면을 펼치기 위해서 책 표지가 아름답고 반짝거려야 사람이 책을 열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한 내면을 볼 수 있을 만큼은 좀 반짝거려 보자. 그게 룩스 매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외모로 인해서 자존감은 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모가 거의 절반 넘게? 한 60% 정도 되는 70? 것 같아요.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 룩스 매싱 자체가 턱선, 그다음에 높은 코, 큰 눈, 이게 되게 획일화된 기준이잖아요. 그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획일화된 기준으로 요즘에 많이 변형이 돼 있잖아요. 걸크러쉬도 있고 귀여운 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자들이 빠지는 부분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기해요. 다양성은 그러니까 레벨은 다 비슷해도 그러니까 약간의 그 미모의 수준은 비슷해도 그 외형은 약간 변화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깡마른 거에다가 막 팔다리도 엄청나게 얇고 이런 걸 추구해서 그게 좀 의아해요. 세상에 다른 매력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 그리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돈을 쓰거든요. 뭐 괄사도 사고 마사지도 하고 막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업화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도 해요. 화장품을 팔아야 돈을 벌죠. 외모가 중요하다고 우겨야 사람들이 화장품을 사죠. 이게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누군가를 설득해야 사람들이 돈을 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뻐져야 밖에 나오고 밖에 나와야 카페 가고 카페 가야지 사진 찍고 그게 다 산업이 돌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적으로 막 그 뭐였죠? 윌튼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혼자서 외딴 곳에 있는 그런 숲 있죠. 월든이었나요? 그런 숲에 혼자 사람이 살아가면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이게끔 하려면 외모에 대해서 뭔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끔 사회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되게 좋죠. 그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왜라고 생각해보고 나는 어디까지 그 기준점까지 허용할 건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민서 주변에 외모 강박이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있죠. 근데 그 아이는 그럼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나요? 하긴 하죠. 노력을. 음식을 안 먹는데. 근데 그냥 별로 소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 한 6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은 계속하는데 변화는 없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냥 입으로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냥 되게 마른 애들이 그냥 마르는 건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보통 체육경이었다가 뼈말라로 사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노력으로 하는 애들 봤어요. 유지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애가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자기 몸을 정복을 해보면 인생에 별로 어려울 게 없대요. 근데 걔가 말은 내가 외모로 정복을 해서 남들한테 얻는 메리트는 별로 없대요. 나를 막 내가 8만큼 예쁜데 나를 10만큼 보진 않는데요. 근데 다만 내가 나 자신을 정복해 본 경험이잖아요.
그 뼈말라로 하고 싶어서 뼈말라가 된 경험은 그래서 그 몸뚱아리 때문에 자기의 많은 부분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건 되게 부러웠어요. 그렇군. 몸이 전부다. 그리고 그 내 몸을 정복해 본 사람만이 보이는 아우라가 있는데 그 아우라가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적인 것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외적인 거에 막 이렇게 어깨 꼬부려져 있고 막 이러지 않고 되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서로 시너지가 되는 거죠. 이 룩스 메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루스 메시 너무 과하다. 좀 너무 적당히 과하다. 적당히 해라.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약간 사람들이 좀비 같다고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나에 도취된 좀비들의 발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아우라를 만드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그렇죠? 민호는 언제 외모에 대해서 가장 집착해요? 언제 그런 얘기예요, 주로? 언제 집착을 하냐고. 매일 집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분이 들 때. 뭐 기분에 따라서 말고 뭔가 장소? 장소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만나면 아니면은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거나 이럴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외모 안 꾸미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셀카 안 찍고 셀카를 찍는 거 싫어해요. 여자가 이렇게 하면은 10중 8구 다 안 이쁘다고.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외모에 관심이 없다는 거가 남이 보여주는 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혼자 있고 집순이는 그게 외모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애들이 다 남미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외모라는 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얘기에 입안에 오를 화두이지만 근데 거기에서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적인 맛을 누군가는 보기 바래요. 내적인 반함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내적인 반함을 위해서 빛나는 책 표지가 되는 게 참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거를 처음에 룩스 메싱을 듣고서 민서 거부감이 생겼어요? 재밌다고 느꼈어요? 좀 거부감. 거부감 먼저 생겼어요?